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전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0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벨 네. 하던 때보다는 조금 매기가 빠지기는 했고 코스 닭도 음전해서 네. 그 하락폭을 좀 넓히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내주고 있다. 아까 재미없는 시장. 근데 재미없지 않아요, 솔직히? 왜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오늘 엔비디아 10% 여러분 재밌어. 네? 오늘 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to you. to me 재밌죠. 야자 본부장님, 김장희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노잼. 그럼. 그러니까 화장품 K. 화장품과 넌 화장품. 근데 그렇게 급등주 쫓아다니는 분은 아니잖아요. 저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실리콘2로 얘기했잖아요. 실리콘2 상한가 했자 살 수 있는 수준이 있다.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요. 엄서요. 라고 하시지만 난 겁나 재밌는데도 있으시고요. 이게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저는 있으시냐에 번호가 따라 다른 무슨 것 생각하는지 같습니다. 궁금해요. 재미있을지 없을지 물어봐 주세요. 누가요? 번호님?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축제죠. 그래요? 네, 다르잖아 이게. 완전 축제죠. 오늘 디프런트 매매, 에니멀, 그러니까 디프런트. 좀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완전 논한 날이죠. 그래요? 네, 그럼요. 오. 논하는 종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속 가는 산업군들 계속 가지고 그 다음에 전일의 수급이 좋았던 게 미국장에서 좋고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싸잖아요. 이런 네.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가다가 꼬꾸라지고 막 다른 데로 가면 또 피곤한데 얘네들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쭉 계속 이렇게 수급 잡아주면서 이제 좀 이슈 있는 쪽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시황을 좀 보고 했었던 분들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좋은 상황이었죠. 오늘 사실 해운 같은 경우도 좀 사실 이렇게 좀 보셨으면은 이게 타이밍 잡을 수도 있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해운이 네. 이런 거는 좀 더 있다. 그런 영상에도 개꿀잼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요? 굉장히 많네요. 네. HD 현대 마린솔루션 요거는 오늘 급등락을 완전히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아침에 마이너스 4%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잡으신 분들은 벌써 말아 22% 올려서. 정도 맛있게 잡수신 거고 NC소프트 뭐 11% 우리가 게임 언급하고 요게 갈까 싶었을 때부터 벌써 한 10% 20% 와. 정도 쏘고 굉장하네 엔소프트 대장주가. 아침에 얘기를 했을 때가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좀 받쳐주고 좀 기둥 역할을 해주면 그래도 시장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솔님2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섹터가 아니라 지금은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맞아요. 이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두 분이서 말씀을 하셔도 제가 집요하게 종목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는 이유가 뭐 엔터만 그냥 극단적인 예로 봐도 그 안에서도 또 갔었던 종목이 있고 너무 갈리니까. 안 갔던 종목이 있고 또 반도체 내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고 맞아요. 이래서 진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ETF 하는 게 맞고 ETF도 어렵다. 막 섞여 있으니까. ETF 그래 잘 고르면 잘 고르면. 오늘 그 ETF 중에서는 타이거 K 게임, 타이가 게임 뭐 그런 것들 있어요. K 게임주 네, 이런 있어요. 것들 ETF가 2%에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게 거래가 좀 충분히 돼요. ETF요? 그 타이거 게임 이런 거. 그러니까 섹터가 크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네. 거래가 많이 안 돼서 돈 한 우리 저기 민티는 못할 것 같아. 한 1, 20억 하면 본인이 다 끌어올리고 본인이 끌어올리고 하면. 그러게요. 뭐 거래가 뭐 거래가 활발하게 뭐 되는지는 열심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ETF 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시고. 그리고 시황 전에 네. 이것도 하나 언급을 해드릴게요. 가선호님께서 네. 민투윤 금감원에서 조사 나오기 직전인 하셨는데 왜요? 어제 저희가 칼칼칼로 CJ ENN 다뤘잖아요. 올랐지. 오늘 9%대 올랐어요. 큰 리포트가 종목. 나왔어요. 전고점을 뚫었네. 이거 CJ 이제 진짜 이제 가나 봐요. 근데 웃긴 게 같이 나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별 희망만이 스튜디오 없었어요. 드래곤. 네. 얘가 가야 스튜디오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가는 거니까 리포터 잘 나왔어. 내용 보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
좋은 방향으로 다 적었더라고요. 와, 우리 본우님 또 지금 왜냐면- 살포시 웃으면서 쳐다보시네요. 제가 콸콸콸 할 때 종목군들 보면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제 콸콸콸 빨리 그렇게 합시다.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딱 와, 좋네요. 888 아니라 콸콸콸 빨리 하죠. 콸콸콸 오늘 종목도 사실은 좀 빨리 하자. 치열이 필요한 그니까. 에너지가 다른 필요한 거 15분에 끊고 15분부터 합시다. 15분부터? 15분부터 합시다. 그거는 이제 본부장님한테 달린 건데 네. 아니 나는 별로 오늘은 없어. 100마디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어. 또 거짓말. 또 오늘 별로. 삼성전자 루머만 안 물어보면 괜찮아. 아, 삼성전자 루머 뭡니까? 이것도 큰 얘기가 물어보라는 필요 거. 던져놓고 안 물어보면 어떻게? 아니 나도 루머가 사실 있어요? 아침에 다른 방송 있고 네. 점심 약속해갖고 점심 때까지 나는 뭐, 저기 체크를 못했거든요. 네. 늦게 이제 점심 끝나고 나서 체크가 됐죠. 네네. 1시 넘어서 응. 체크됐다는 게 그걸 컨펌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루머? 그런 루머를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네, 그래서 그래서 빠지는구나.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 네.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졌군요. 그거는 완전 근거 없는 루머일 수도 있고 또 한 번. 그래서 근데 삼성은 떨어지고 SK 하이닉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릅니다. 보니까, 하이닉스 혼자 12% 가고, 얘는 갑자기 1% 같이 가다가 옆으로 빠졌지? 네. 거꾸로 갔지? 그렇게 본 거예요. 아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예, 예. 어. 그래서 웃을지는 아니고 사실은 그게 루머가 맞으면 안 되죠. 맞으면 안 좋은데, 그거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지. 많이 안 좋지. 엔비디아 납품이 늦어진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계속 네. 3E에서도 네. 더 잘 된다. 라는 식의 루머겠죠? 근데 그게 좀 디테일하고, 오 맞췄어. 어떻게 디테일하고 알았지? 이 표정이셨어.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들으면은 삼성전자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면은 좀 억울하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력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 못하고 그런 농가가 있어서 그 영향을 준 거다. 최소한 센티먼트에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뭐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0.8이면 거의 2% 빠진 거잖아요. 맞아요. 저점에서. 그러면 얘가 시가총액이 이러니까 0.4% 끌어내린 거예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1% 관계 이렇게. 그 영향이 거의 한 80%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네, 질문하지 마세요. 나는 베리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질문하라고 물어보신 거. 빨리 끝내고 15분부터 아까 콸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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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늘 그 종목이 더 중요해. 오늘 만약에 네, 진짜 네. 콸콸콸 했는데 요거 하고 나서 그 종목이 이제 잘 간다. 그럼 나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느낌에. 콸콸콸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보통 힘들 때가 보통 이제 다 저점인 그렇지. 경우가 많아서 뭔가 던지고 싶을 때 맞아. 어디 물어볼 때 고통스러울 없고. 때. 물어볼 때 맞아. 없고. 이제 진짜 거의 끝까지 왔을 때 콸콸콸로 나오는데 갑자기 샥 가는 거죠. 그렇지. 진짜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것도 맞네요. 견디다 못해 이제 던질까 할 때가 이제 모두의 심리가 맞네, 그런 맞네.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니다고 할 때. 암살자님께서 네. 3% 사장 뭐하냐 민트일 콸콸콸 단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단독 코너. 단독으로 만들면 3% 아무것도 안 사장님 됩니다. 사장님은 클로징벨 안 보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안 보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28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보노님이 준비하신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땡땡땡 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하면서. 네, 코스피 지수는 2,728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0.6%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0.65% 감소한 864.4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센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가 479종목, 하락이 368종목으로 상승이 좀 더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671, 하락이 851로 조금 이게 차이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핫한 게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대거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조금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선물이 이제 3천억, 4천억까지 넘어가다가 1,600억까지 외국인 선물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현물과 선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들은 이제 좀 붙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1,000억대 전후로 좀 붙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피 쪽의 대형주의 그런 선호도 이런 거는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그건 되겠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수급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결국 이렇게 야금야금 좀 올라가서 코스피 오늘이 2,727 정도니까 네. 근데
아침 때보다 결국은 이제 윗골이 조금 달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네. 아침 때보다는 조금 2750에 대한 저항이 조금 심리적으로 아니, 강하긴 한가요? 삼성전자가 다 모든 게 이거 루머지만 현재 네. 다 초까지는 뭐하지만 좀 시켰어요. 네. 와. 내가 그래서 삼성전자 되면 2,800 바로 간다고. 그게 아니면은 쉽지 않다고. 다른 것만 주고받고 그 하는. 루머 결국 얘기해 주실 거야? 아, 루머를 모르니까. 아, 루머를 거짓말 대놓고 루머를- 루머를 모른다고. 루머를 베리파이를 모른다. 아까 들으셨다 그랬잖아. 루머의 실체는 아는데 실체가. 루머가 맞는지 없는지 내가 모른다고. 근데 저희는 지금 루머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해주시고 아, 그쵸? 루머가 있다고 돌려서 말해주시니까 염민진 앵커님이 정확히 팍 짚으시잖아. 아 그래요? 요런 이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장훈 본부장님이 참 솔직하신 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좀 답답하신 그런 저는 상황이. 제가 모르니까 답답하지. 아 모르니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알면은 어떤 식으로든 제가 비칠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루머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그 이상은 못하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윤상빈님께서, 구름샘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분, 데니안데니님께서 땡땡땡 말씀을 해주셔서, 나다나님도 땡 쳐주셨습니다. 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지수는 들어왔습니다. 마감 때 조금 더 내려갔네요. 0.57% 플러스 2727이었고요. 네. 코스닥은 0.7% 마이너스 864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노님이 또 했죠, 그랬지. 화수 좋을 거고 목금은 목금은 조금은 쉬어간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아, 어저께 삼성전자 빠진 아니었으면. 거 어저께 빠진 거 오늘 그대로 1% 끝났으면은 보노님이 틀렸지. 보노님이 그 삼성전자 루머를 알았어. 이미 알았어. 선 화요일. 반영했어. 얘기 안 한 거야. 응. 다 선반영까지. 알고 있었어, 저 형은. 다 알고 있었다고. 대단하네. 응.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거의 조롱 아니야? 이 조롱이잖아. 조용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 준비하신 시황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면서 오늘 장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아까 지수나 이런 거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환율 뭐 오전에 좀 올라간 듯 했는데 환율이 뭐 1368원 10전으로 마무리가 됐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 0.1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CPI 넘버나 이런 정말 이제 뭐 이런 지표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리고 니케이 좀 좋았었거든요, 정 초반에는. 근데 이것도 윗골이 많이 닿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만 윗골이 단 건 아니다. 그렇게 음. 좀 이렇게 정신 승리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섹터로 가보면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조금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 오늘 뭐 연달아 강했습니다. 그래서 와. 화장품, 뭐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 근데 특히나 화장품 쪽으로 좀 많이 쏠렸고요.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도 이제 엘프뷰티가 사실 색조 쪽에서는 가장 선두로 항상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 인모드를 보고, 그다음에 화장품 하면 LVBT가 있고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뭐 이런 좀 지표성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LVBT가 5.7%나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이 좀 연달아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화장품 쪽 여전히 좀 강해졌고요. 그다음 게임주는 뭐 오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한 기업만 만약에 흑자 전환하거나 좀 좋아졌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거의 손에 손잡고 게임 산업에 누가 그렇게 돈을 넣었는지 대거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들이 막 쭈쭈쭈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자사주 뭐 매입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고 또 그런 것들을 시끄럽게 만들 나 혼자만 레벨업도 게임이 또 빵 같이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일단 로봇 쪽은 삼성이 갑자기 자율주행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쪽 접고 로봇 쪽 한다 뭐 약간 집중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좀 강했고요. 변압기는 오늘 아마 일진전기 요런 종목군이 좀 셌을 거예요. 재룡전기 네. 요런 애들이 걔가 이제 아침에 제가 산업 리포트 변압기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리포트에서 토픽이 그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LS랑 일진전기 두 가지 종목을 전선적으로 넘어오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산업 리포트 보면은 일진전기가 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 포인트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원래 대형주만 움직였는데 이제 좀 작은 쪽 흥하나 대한해운이 좀 안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전거래를 딱 돌아보시면은 없었어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큐를 맞추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선 쪽 오늘 좀 좋았고, 그다음에 엔터는 뭐 SM 이슈죠. 결국에는 이제 매각 이슈, 이거 2년 전에도 이슈 있었거든요. 그때는 안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주간사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엔터주도 오늘 강했고요. 그다음에 저 PBR 이 전거래일에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저 PBR 열심히 좀 해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SMCNC랑 키스트 매각 본격화, 주관사 선정 착수. 투자 재원 마련과 음악 사업 집중을 위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SM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선 셈이다. 이게 크게 뭐 모멘텀이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그랬고요. 하락 섹터는요? 네, 하락 섹터는 사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으로 쭉 풀어도 요 5개 꽉 차는데, 그렇죠. 네, 그냥 반도체가 거의 다 빠졌거든요. 하나 빼놓고 네, 소부장 쪽 하나 빼놓고 하나 반도체에서 하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빼놓고 하이닉스 빼고. 네, 그러니까 소부장 쪽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오늘 좀 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나 뭐 베어링, 오시안 이런 것들이 좀 눌리다 보니까 원전 쪽도 좀 같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조금 약했고, 그다음 전액이 어제 좀 높았었는데 오늘 좀 네. 차익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 AI 소프트웨어도 좀 불 많이 뿜었잖아요. 거기서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락 산업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다 빠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어쨌든 영향이 좀 있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나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CGS 윈드 같은 경우는 어떤 리포트는 바람 잘 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용 보면은 그 가격 내고 뭐 비용 많이 들어간 걸 커스터머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하다. 근데 하여튼 올해 넘버가 안 나와, 밸류가. 맞아, 얘네 실적이 말도 넘버가 안 안 돼. 나와서. 네, 그러니까 이거가 있고, 나머지 거는 리포트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고. 근데 사실 태양광도 넘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명 계속 퍼져 나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변압기 쪽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제가 전선은 되게 세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쪽은 약간 좀 이렇게 순환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원전 쪽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넘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세게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별로 보면은 유리기판,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장비 요렇게가 제일 많이 떨어진 테마예요. 네. 넘버가 안 나오니까.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그나마 넘버 나오는 주식도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익 QNC나 원익 QNC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 물론 동진 세미카드는 그저께 나오고 그런 것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넘버가 안 나오고 이럴 때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랬다가 아니야, 루머는 쓸데없고 우리는 잘 나가 하면서 확 올라갈 수도 있겠지. 삼성은 루머 있었죠. 오늘 TSMC는 4월달 실적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어요. TSMC. 특히 3나노 공정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이 잘 못한다는. 얘네는 쇼티지라고. 화딱지 나지. 이럴 때 이쪽 섹터 많이 있는 회사는 속으로는 사실은 짜증이 나. 에너지 입장에서는 막 짜증이 날 거야. 어떤 분이 지금 글을 채팅으로 네. 올려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땡땡 기업이 미국 그래픽 카드 회사의 HBM3 페일 어제 어제 땡땡 기업이 마진 포기한다는 기사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 기업에서 자기들이 웨이퍼 캐파까지 맞춰서 그 미국 그래픽 카드사한테 주겠다 한 건데 그 그래픽 카드사 측에서 거절했다. 이유는 다른 경쟁 업체들 2개 거를 먼저 받겠다라는 설명을 했고 12단 결과도 기존 일정보다 1개 분기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어느 기업인지는 아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아예 모르겠어요. 아예 몰라요. 근데 후자는 아니지. 네? 후자는 아니고.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루머들이 지금 떠들고 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랑 상관없이 네. 이런 글들이 채팅에 올라와 있다는 거. 근데 한국반도체는 어저께 무슨 IR 컨퍼런스 콜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전화 안 하고 그 얘네들한테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는 직접 가나 봐요. 홍콩, 싱가포르. 13일 날 해외 기관 투자가 만나러 간다고 기사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 뭐 이게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쉴 때 15일까지 안 나오면 진짜 실망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한번 패고 시작. 근데 이게 파장이 있을까요? 후자하고 이거 저기 한미반도체랑 관계 없는 거잖아 지금. 후자하고는 얘기. 상관없죠. 네. 한미반도체가 안 나온 것도 약간 영향이 아침에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잘 들었잖아요. 네. 안 가서. 근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요 내용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이면 파장이 큰 거고. 사실이 아니면은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줍줍할 수 있는 8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이고. 어떤 종목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한미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그 다음 어떠세요? 주까지 해외 돈 내니까 해외 돌고 나오면은 이 월화 돌겠죠? 수요일 다음 주 내내 도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엔비디아 나오기 실적 전후로 뭔가 업데이트 리포트가 많이 나올 커하니까 것이다. 뭔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모르죠. 근데 모르겠다고 하시고 블로그 가면은 거기에는 다 본인 아니, 생각 몰라. 써놓으시는 것 아니 같은데? 써놓지 않아요. 몰라. 아, 그래요? 어떤 들은 것만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베리파이를 못하는 걸 함부로 얘기 못하죠. 베리파이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진짜 베리파이가 된다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마 베리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나요? 3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이닉스 사세요. 흐흐 이러는. 뭐 오늘 이렇게 주가는 그렇게 쉬운- 반응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렇게 반응한 거죠. 저희도 그렇게 반응하면 될까요? 글쎄, 근데 단기적으로 그게 맞죠. 그게 맞다면 확실하게. 본호님도 아이디어 있을까요?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투자를 너무 이렇게 만약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약간 불안하다 네. 싶으면은 사실 더 상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정을 부리는 것 자체가 국장에서 반도체를 안 하겠다는 소리는 저는 들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국장에서 반도체를 안 하시면 되고 더 윗단의 글로벌 기업을 그렇죠.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렇지. 그거를 걔네가 어쨌든 가야 우리 밑단에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아예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아침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만약에 한 거. HBM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수율 쪽에서 문제 생겨서 만약에 디램이나 이런 쪽에 공급 이슈가 생기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업종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산업군들 보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과연 반도체를 빼놓고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산업들의 수 있을까? 성장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제 또 신기술들 다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 뭐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서는 반도체들이 다들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안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양치기 선언이었잖아요. 뭐 2년 전, 3년 전에도 맨날 반도체 좋아진다 네, 드디어 좋아지고 근데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후자 회사가 그렇게 식으로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된 거보다도 얘네 거 확실치 않아서 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거 먼저 받기로 했다. 받으려 한다. 그 네네. 사실을 합시다. 네. 그러면 후자는 포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걔네가 지금 당장에 웨이퍼 막 투입을 하는 입장에서의 뭐 오더는 모르지만은 투자는 계속 하면서 뭐 테스트고 뭐고 더 정밀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사실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내 말이 보지는 그러니까 않죠. 그 엔비디아는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받은 제품만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충족을 못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부메랑이 와서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후자가 잘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수급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는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노이즈가 계속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5월, 6월달 얼마 안 남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노이즈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노이즈가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잡해. AI 관련되는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요 없고 딴 거 사겠으면 TSM사든지 엔비디아 이런 거 사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한국에 산다면 후자하고 뭐 하이닉스를 섞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장비주는 결국 오더를 줄 거 아니겠어? 그럼 많이 빠질 때 조금씩 사고 그럴까? 물론 하이닉스에 익스포즈된 걸 먼저 사고 그 후자는 좀 늦게 사고 이런 술책이 필요할 수 있겠죠. 루머에 대처는 못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발레로님께서 네. 후자 주봉 좀 봐라. 이쁘게 오르고 있다. 뭐 이리 급하냐. 이렇게. 아, 그런 마음 자세는 뭐 너그러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후자를 사면서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나 혹은 어떤 급등주처럼 같이 쭉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가 근데 오늘 좀 짜증나는 거는 어렵긴 하죠. 후자에게 짜증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한 임팩트가 이그 다른 소부장에 너무 많이 낙수 받으니까 효과로. 낙수 효과 반대말로 네. 영향을 줬으니까. 낙수도 물 지대로 뒤집었으면 낙수 효과 안 되는 거죠. 콜드 샤워. 네, 콜드 샤워 효과. 콜드 그러네, 콜드 샤워. 낙수 효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얘기를 또 많이 했다. 일단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머라는 거, 팩트로 나온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런 센티 때문에 빠진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견을 한번 내본 거예요. 익스큐즈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섹터 받고 특징주 갈까요? 가볼까요? 네, 특징주도 오늘 조금 뭐 제한적인데, 네 보시면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뭐 아직도 저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요게 이제 미래에셋증권, 뭐 KB금융 이런 거 다 주주 환원 정책이나 실적 요건 또 리포트도 나왔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좋았고 하이브가 요 31일 주총한다라는 거 오늘 또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리고 NC소프트 뭐 좋은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사주 취득하는 소식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뭐 실리콘2 호실적 영향의 연일 급등 그리고 펄어비스 예상 밖 흑자전환 요것도 뭐 흑자전환에다가 그 기타 우리가 뭐 헛개비라고 불렀던 그런 도깨비라든지 헛개비. 예,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흑자전환에다가 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에다가 하이브 지분 매각 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 농심의 시총을 제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면서 와. 50일 신고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불닭볶음면이 삼양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삼양 불닭볶음면. 그렇지. 그런 거 안 먹죠. 저 안 먹어요. 저 딱 한 번 먹어요. 몸에 안 좋아요. 네, 알고 근데 있어요. 열불날 때 그럴 리가 열불날 없구나. 때. 파트너가 워낙 착하다니까. 파트너 바꿔야지 그 불닭볶음면 먹을 수 아, 있어. 그러면 열불날 때 저거 먹으면 맛있어. 왜 화가 그렇게 많으세요? 한번 맞았어. 아까 누나 내밖에 안 한다고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잘했다. 한 번 먹었어. 하나 했어. 여러분도 괜찮죠? 오늘 할 거 했어. 네. 불닭볶음면에 삼양이 농심의 시총을 제쳤다. 역시 삼양. 그러니까 뭐 계속 뭐 경기 안 좋다 혹은 언제 부러진다, 금리 인하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 중에 식품주 중에는 그래도 삼양이 제일 사면하면 트렌디하다. 얼마예요?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불닭볶음면요? 네. 얼마요? 다섯 봉지에 5,500원 5,500원? 5봉지. 우와.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냐? 하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개, 번들로밖에 안 사가지고 저는 이제 컵으로밖에 안 먹어봐서. 근데 한 1,000원, 2,000원 하지 않나? 2,000원? 2,000원까지는 안 2,100원? 네. 그게 뭐냐면은 신라면 그게 검은 트레이딩 게 다운이에요. 트레이딩 다운. 트레이딩 다운이 뭐예요? 가격 낮은 걸 사는 거라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1,200원, 2,000원에 한 끼 식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디서 라면 그걸 먹었어? 가격이 많이 갭이 1,500원. 1,500원 괜찮지. 그렇구나. 그래서 팔리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양이 농심의 시총을 제쳤다. 오케이. 저 게임주 연속성 있냐고 아침에 두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김장일 본부장님, 나 게임을 아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게임 하 본부장님은 연속성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NC도 11% 갔으면 사실상 상한가거든요. 맞아. 사실상. 근데도 연속성 있다. 자사주 샀잖아. 자사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게임 모멘텀이 붙어주면은 더 올라갈 수 있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연속성이 어떤 의미냐면은 네. 뭐 그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NC는 제가 봤을 때 40만 원 이상은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너무 그런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가격대면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긴 한데 그렇네요. 그런 라인 이상으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려면 제 윗세대 뭐 리니지나 아이온이나 이런 거 정말 재밌게 하셨던 분들이 다시 다 들어가야 돌아와서 다시 현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100만 원. 그러진 갑니다. 않을 거야.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든데 뭐 일정 라인 이상까지는 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 엄청나게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다가 거래량 동반의 첫 라인이거든요. 요런 거는 사실 윗라인 때 한번 요런 갭을 메우는 것까지는 그런 것들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이지 이게 막 갑자기 막 추세 확 바꿔가지고 뭐 60만 원 가고 70만 원 가고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조금 실적이 계속 좋아서 게임주들 사이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크래프톤 이게 완전 차트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나 넷마블 그러니까 게임주 예전에 나왔을 때도 요렇게 이슈 있고 차트 확실히 돌아서고 모멘텀 있고 실적 좀 잘 나오고 이런 애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전에도 좀 언급을 드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종목별 좀 차별화도 봐야 되고 어떤 게임 IP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셔가지고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딱 오늘 딱 좋았다고 해서 오늘 딱 다 반영되고 이제 끝 이런 느낌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원픽으로 크래프톤 찍으셨고 네, 크래프톤 마음에 듭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아니 걔네는 일단 현금도 많아서 현금도 많아서 그 쿠션이 있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실적이 잘 안 나와도 버틸 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오케이. 보죠. 크래프톤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은 굳이 한 섹터 한 종목을 나 혼자만 그래도, 레벨업 괜찮다고 관련 있는 본다면 넷마블 오늘 꼭 정해야 돼요. 오늘 저희 지금 토요일을 쉬는 그런 토요일 게임 열심히 해보고 그때쯤 고민 많이 정하시려고. 되는데. 고민 많이 돼요. 네. 후보군은 뭡니까? 그럼 후보군만 주세요. 일단 후보는 뭐 크래프톤 넷마블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콘솔로 가면 저는 사실 네오위즈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콘솔로 보면은 얘네가 좀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퍼블리싱만 하던 게 블레스라는 게임 엄청나게 막 짐스 한모 해가지고 막 블레스? 노래 막 해서 엄청 핫하게 돈 했는데 그게 좀 망했어요. 그래서 네. 좀 아픈 기억은 있긴 한데 얘네가 콘솔이나 좀 인디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런 실적이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발,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발 이런 걸 볼 건지 아니면은 이제 콘솔 쪽으로 아예 볼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종목군은 나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위즈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길게 보시는 사람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그거에서 리포트가 나올 땐 잘 안 가고 리포트가 잘 안 나올 때 슬금슬금 가다가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네오위즈이죠. 대장주로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오위즈는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뉴스로 넘어갈까요? 뉴스로 가죠. 네, 뉴스는 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거 중에 하나를 들고 왔는데 뭐죠? 무디스 한국 성장률 2.5% 전망, 봤어요, 2.0에서 2.5로 왜 높였다는 거. 웃어요? 좀 뭔가 임팩트가 엄청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의미 하는데 없는 뉴스. 아니 2.5% 높인 거예요? 아니면 높인 거예요, 낮춘 높인 거. 거예요? 2.0에서 2.5로. 많이 올랐네.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자. 그리고 어.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기간을 까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국 경제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를 체감을 못한다라는 키워드로 뉴스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건 종종 있어요. 가스라이팅 아니야? 가스라이팅 원래는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물가도 우리는 엄청 그런데 유럽이고 미국 가보면은 거기다가 출장 나거나 한국 올라오면은 한국 진짜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저도 종종 들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에 한 3-4명 만났는데 외국에 살다가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가? 오늘 기사가 그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 기억을 해놨는데 오면서 찾아놨는데 네. 근데 원래 자기가 사는 곳이 가장 힘들고 가장 그렇죠. 비싸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니까 저렇게 성장률을 상향한다는 거는 반도체랑 뭐 자동차랑 뭐 다른 수출하는 제품들이 그쵸, 생각보다 더 잘 그렇지. 팔리고 네. 가격도 더 올라간다라는 아니면 게 환율이 높아졌다. 뭐 결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그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들이나 전반적으로 돈이 도는 시스템까지 그게 전반적으로 흐르냐의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본다면 그 확장하려고 여야가 열심히 해요. 이렇게. 또 여야 얘기하시네. 또 여야 얘기하시네. 아니 여야가 무슨 이때 얘 답지 못한 얘기입니까? 여야가 합치해서 같이 열심히 하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겠지. 아니 제 결론은 뭐였냐면 네. 그래서 좀 체감이 덜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왜냐면 수 있지.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친구들은 네. 사실은 뭐 불황이고 뭐고 몰라요. 왜 모르죠. 그 원래 안정적이니까 얼마인데.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요? 보너스가 3천만 원 나올 게 2,500만 원 나올까 그런 거 갖고 난리치는 애들이 걔네들이고 왜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죽는 소리 할 거예요? 대기업 많은데. 죽는 소리? 네. 죽는 소리? 중소리 많이 주식해서 하던데. 그런 거 아니야? 대기업 다녀서 꼬박꼬박 모으고 그걸로 이제 뭐 끝까지 끝까지는 안 하면 되지. 네. 근데 이제 주식하니까 죽는 소리 나오지. 엄살이었던 걸로. 엄살. 네. 5대 대기업 한 5년 차, 6년 차 가도 연봉이 한 1억 돼요. 그러면은 뭐 그걸로 먹고 살만해요. 살만하지, 사실. 딴 거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처음만 될 만한 그 대기업만 좋고 왜냐면 수출은 다 그쪽 위주로 딱 그렇지. 쏠려 네, 있으니까 네, 네. 나머지는 그래서 체감을 못하게 하는 하이닉스 얼마나 좋을까? 올해 15조, 20조 나면 올해 연말에 보너스 나올 게 얼마나 그거 다 무슨 엄청 걱정이 많이 있겠어. 걱정이 없지. 삼성전자도 현금 100조씩 있잖아요. 그렇죠? 100조 있죠? 현금 100조.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한국 경제 전망을 상향했다는 거. 네. 아 그래서 여기 좀 고령화랑 생산성 둔화가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보면은 또뭐 출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서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뭐 이제 지원 방안 지속 추진 발언에 저 PBR 강세다라는 내용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PBR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최근에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네. 금융주들 리포트 잘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적이 되게 좋고 또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크고 2분기 이후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ELS나 부동산 PF에 대한 충당금을 이미 작년부터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좀 제한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은 좀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KB금융이 직전 고점 거의 뚫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슝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삼성전자 로봇 집중한다라는 거 아침부터 계속 시끄러웠는데 네. 사실 이게 막 연속성 있게 갈까? 요런 부분에선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오늘도 하지만 윗골이 달리고 음봉됐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모처럼 움직였고, 만약에 오늘 그런 화장품도 없고 막 이런 실적주들 없었으면은 아마 로봇이 끝까지 대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돈이 갈 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출산과 더불어서 로봇은 계속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계속 뭐 넘버는 아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죠 SM. 로봇은 저런 곁다리 종목들, 그러니까 좀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우선순위에 좀 있습니까? 있죠. 일단은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거나 뒷배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네. 그런 거는 이제 LG가 갖고 있는 이제 로보 시리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마 수급이 붙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발로 가면 뭐 이렌시스 이런 애들이 바로 튀겨요. 네, 그래서 삼성발 관련된 종목 뭐 이렌시스, 뭐 인탑스, 뭐 그리고 요런 쪽에서 뭔가 생산량 늘어나게 되면 뭐 SBB테크나 SPG 같은 이제 감속기 쪽도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즘에 이 로봇 쪽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모션 쪽이랑 그다음에 좀 비용 절감하는 쪽 같이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같이 튀기니까 좀 이렇게 라인업을 해놓고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로 뭐 유진 로봇이 이런 거는 이제 각각의 이슈 있는 로보티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행 로봇이라든지 각각의 좀 성격이 있거든요. 로봇 좀 뜯어 보면은 네. 얘네가 주력으로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부해 놓으시면은 제가 대응하시기 봤을 때 좋다. 이제는 많이 이제 로봇 했으니까 네. 제가 이만도 말씀드렸었는데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탑스나 SPG는 각각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갈 때 그런 거 생각한 것보다는 그냥 대장주로 사시는 게 나아. 대장주를. R사. 레인보우 로봇.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뚜렷한 걸 사시는 게 낫고, 삼성전자가 진짜 커미트 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데려가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PG도 좋은 회사인데 걔네 매출의 상당 부분은 그냥 중국 쪽에 그 다른 그 가전이건 이런 쪽에 산업용 그런 로봇의 중심이고, 네. 삼성전자에 그거 드라이브하고 사실은 그 결이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 상관관계 따면 0.5 정도 될까 말까 그게 맞아요. 결국 가다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은 이제 다시 갈 때는 진짜 가는 대장주 중심으로 네. 마치 우리 결국은 엔비디아 이렇게 결국 가고 무슨 코스메카 가고 뭐 이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대장주 중심으로 조금 시간을 길게 보고 가는. 어차피 실적 나오려면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말고. 중요한 얘기인 게, 산업을 들어가실 때 항상 비중을 자꾸 이제 급등만 노리시니까 작은 종목으로 포트 비중 막 30% 해놓고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로보 재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정sen컨에 난 사지도 않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대장주 좀 큰 거 있잖아요. 대형주에 일단 내가 거기에 산업 비중을 30% 채울 거면 20%는 대형주 넣어놓고 나머지 10% 안에서 소부장이나 좀 이제 시끄러운 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계좌가 안 부서져요. 수익은 당연히 소부장 들어가는 게 높죠. 근데 그러면은 자기가 잘 끊어주던가 그런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 하실 것 같으면
대형주 일단 많이 넣어놓고 왜냐면 그래야 내가 조급해지지 그렇지. 않아요. 예, 흐름을 다 하는 흐름에서 정도로 좀 해야지. 심심하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하실 때 대형주 대장이 뭔지 대형주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수혜를 보고 산업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항상 그거부터 넣으시고 나머지를 넣으시는 게 맞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인드플로우님 진짜 질문 좋다. 네. 그래서 대장주가 어디임? 자, 민트가 로봇 전문이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누가 대장입니까? 로보. 로보가 대장이죠. 오늘 뭔가 로보가 대장이야. 혹은 로보틱스. 네, 걔네 로보틱스. 둘이 이 대장이지. 네. 무슨 소리 하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게 대장입니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레인보우? 봅니다. 네. 저도요. 왜 두산은 비싸요? 달라요. 예. 근데 주사는 올라갈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내가 주가 다시 내려왔지. 그 요거 뒤지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로봇 산업들이 넘버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뒤에가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두산이랑 삼성 중에선 그래도 삼성이 더 그럼. 세지 않나요? 저렇게 컴퓨터 한다는데 네. 그래서 그런 레인보우가 저는 그리고 로봇 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갈 때가 로봇주가 제일 셌어요. 그때 그 트리거가 뭐였나요? 삼성이 인수한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이 뭐 한다 하면은 움직여요. 움직일 수밖에 왜냐 나머지 다 자율주행을 쫓아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커요. 이런 데 의미가 큰 거야. 그렇죠. 좀 더 실리콘2 상한가 할 때 사야 되는 거 그런 거 분석할 때 탁 포인트 하듯이 사실은 아까 말한 건 동감하는데 다른 거 갖고 없었으면 그걸로 더 갔어. 근데 한번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안 간 거지. 딴 데 돈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 팀을 아예 해체하고 그걸 로봇 팀으로 옮긴다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미가 네, 크다는 거죠. 삼성이 지금 여러 가지 결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LG도 그랬잖아요. 핸드폰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렇지. 그런 전장으로. 식으로.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한 2, 3년 걸리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누나가 로봇 전문가다. 전문가네. 뭐라고? 로보로보가 맞지. 아까 말씀하신 알사도 로보로보였잖아. 네. 농담입니다. 혹시나 참고도 들으시다가 하지 마시길 어, 바랍니다. 혹하시는 분 절대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여기 예능 방송이에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네.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SM의 매각 이슈 재부각인데 네. 사실 이게 2년 전, 3년 전에도 매각 이슈가 있을 때 SM, CNC라든지 뭐 디자인 라이프라든지 이런 종목도 막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주간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 제한 요청서를 주요 회계 법인에 발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키스트라든지 SM, CNC라든지 예전부터 매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CNC 뭐 하는 회사예요? CNC 개그맨들 있는 회사. 개그맨들 신동엽 씨, 저기 강호동 씨, 이수근 씨, 뭐 이런 아, 분들이 있는 그런 데구나. 회사입니다. 매각한다고? 엔터랑 그리고 여행도 하죠. 네, SMCC 맞아요. 네. 여행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좀 있었군요. 조그만 그런 키스트는 옛날에 배용준 씨였던 그거죠. 배용준 씨 매각 키스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매각하면은 아무래도 돈 이제 들어오잖아. 이전부터 매각돼서 조금 덩치 커지고 같이 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이슈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급이 붙어요. 예, 어디가 될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고 하니까 기대감 가지고 그래서 매각 이슈에 있는 것들은 좀 플레이 하실 때 괜찮습니다. 연속성도 가지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리노님이 또 맞는 네. 말씀 해주시네. 로봇 만든다는 놈이 자율주행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씀을 아까 로봇 얘기하니까. 휴머노이드 쪽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실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이것도 2차 전지랑 비슷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도 어디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런 휴머노이드 내놓고 그 오픈 AI도 내놓고 저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다 그런 하드웨어의 움직임, 테슬라도 있고 움직임을 인간처럼 만드는 그 하드웨어의 기술은 그 인간처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그냥 집중을 한다 그래서 물론 공장형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뭐라 그래요? 사람에다 붙이는 거? 그런 웨어러블. 웨어러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만들 수 자율주행이 있는데 어려운 거야 생각보다. 어렵죠. 사실은 작년 이맘때인가 제가 딴 데서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늦을 것 같다. 생각보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못하지만 그나마 로봇은 그 엑서사이즈는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포기한 거 아니겠냐. 결국 로봇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를 딱 완성시켜서 먹는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고 네네. 사실 하드웨어야 뭐 만들면 되는 그게 거니까. 근데 사실 테슬라가 제일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위성도 가지고 있고 그럼.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고 이미 지금 그 좀 테슬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쌓여 있는 게 지금 진짜 그쵸. 엄청 크거든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후행 기업들이 따라서 이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게 오케이. 확실히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자동삭제님에서 뼈 때리는 말씀. 네. 핸드폰처럼 소프트웨어는 또 구글 같은데 맡기고 몸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한마디로 가나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네. 오늘의 한마디. 조금 아쉬웠던 시장.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은 뭐 0.6% 플러스로 마무리한 시장. 오늘 그림은 이거 안 어울리는데. 오. 퍼포먼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소예요? 컵들인가? 소는 우리입니다. 만두 아니에요? 아니, 튀김 만두 같은. 골드예요. 골드. 골드다. 딤섬. 골드. 딤섬 같은데. 김성 골드 딤섬. 멀스로니까 예, 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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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래서 골드 주머니가 코인들 딤섬처럼 보일 수도 있지. 네, 이렇게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요거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에서 돈이 막 팡팡팡팡팡 그리고 밖에서 이제 소가 보는 거죠. 저런 그림 보면 보노 형은 확실히 스윙 성향인 것 같아. 그쵸? 그쵸. 저는 중기 투자 산업을 좀 굵직하게 봐서 그거에서 이제 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좀 잡아먹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산업의 변화랑 돈이 어디 쪽으로 흘러갈까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 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출 데이터 꼭 확인하시고. 모멘텀 플레이를 좀 즐기는 네. 보노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네, 그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림 좋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의 내용은 보시고 일단 느껴보세요. 잠깐. 와, 이거 뭐로 관악산 올라가면은 딱 저런 이야. 안개 껴있을 때 올라가면 딱 저런 느낌인데. 뒤에서 누가 밀까봐. 참고로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제가 이제 바닥이 나서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대충 한 400개 되는데 네. 대충 바닥이 나서 적당한 거 없어갖고 벌써 다른- 400개 다 썼나요 우리? 아니 그중에 다 하진 않지. 그 중에 살 수 있는 거. 벌써 우리가 6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받고 있는데 앉아서 요즘은 AI를 자주 활용합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이러이러한 물어보셨나요? 상황에서 어떤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왔어요. 이제 19세기 초에 독일에 이게 이분이 로맨티스트 캐스파 데이비드 프리드릭이라는 사람이 1818년에 한 건데 캐스파 프레드릭. 네, 이게 좀 산에 올라간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죠? 안개. 어. 안개산이잖아요. 거기서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뭐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고뇌하고 이런 모습을 해주는 거예요. 왜 가져왔느냐? 지금 대한민국 장이 그거 같아. 좀 나름대로 올라왔는데 앞에가 아직 안개가 많아. 멀리 바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운 거야. 꼭대기에서 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니 조심하지 않으면 자빠져 죽거든. 그래서 지팡이 옆에 두고 있잖아. 잘 지키고. 근데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단계 저 뛰려고 저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뛰어요? 안개가 뛰면 있어갖고 죽는- 있긴 있어. 저 전고점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더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빅 저니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아주 절체절명입니다. 5월 6월 달에 어허. 삼성전자가 make or break 해내는가 부러지는가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 진짜 근데 암살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장 네. 입고 저기 높은 데로 올라간다. 케이블 타타하고 간다. 오, 정장 입고 저런 데를. 근데 이런 그림 굉장하지 않아요? 1818년도에 그렇네요. 이런 멋있네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가져왔고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의 그거는 아까 실리콘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리콘도 아까 하지 않았어요? 오전 했는데 어. 어디 넘어갈까? 다 오늘? 보셨다고 보니까 넘어갈까? 살짝 들어볼까요? 네. 아주 에, 짧게. 이거 넘어가죠. 넘어가는 오늘 거. 상한가 쳤으니까. 그러면 반도체도 반도체 넘어가고? 기다리는 것. 이거? 코스피 아, 전망. 아까 보고. 뭐? 코스피 전망 상향, 코스피 전망 상단을 높이셨어요. 2,800으로. 그러고 현금도 조금 쓰셨습니다. 2,800. 근데 늘어난 거는 95%. 이쪽이야. 이쪽에. 늘어난 거는 이쪽. 실적 중심의 화장품, 원자재, 조선방사. 화장품, 원자재, 조선, 방산 그다음에 저쪽을 조금 늘리셨어요. 기업들을 포기하려다가 여야가 모시게 한다니까 하나 여기서 조금 높이고 이렇게 해갖고 약간 높였어요. 네. 그러면서 상단을 약간 높였는데 삼성전자가 초를 치면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갈 것 같아. 꾸역꾸역. 전자가 초쳐도 삼성전자가 메이크 하면은 이거 아주 가볍게 갈 것이고
메이크를 못하면 좀 스트러글링 하겠죠. 그래서 아직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절대 안 되죠. 이 바로고. 오케이? 얼마나 힘든데. 되셨죠? 아 그리고 TSMC 아까 실적 나온 거 혹시 궁금하시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TSMC 실적 나왔어요? 네, 아까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요? 4월달 거. 아까 잘 나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4월달 실적이 뭐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월간 실적이요? 3월보다 21% 늘었어요. 참고로 3월달은 2월보다 8% 늘었어요. 2월은 1월보다 마이너스 16%였어요. 무슨 얘기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YOY로는 60% 늘었어요. 오케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3나노 공정이 가동률이 95% 이상이래요. 네. F를 포함해서 강력한 수요로 공급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 TSMC 관련되는 장비주는 만약 이럴 때 같이 빠졌잖아요. 많이. 네네. 그럼 사실은 좀 억울하지. TSMC나 하이닉스 그렇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끝. 많이 남았네. 오케이. 많이 남았는데 질문 있어요? 없으면 제가 하고.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지금 채팅창을 보면 좀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살짝 붕 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내가 그래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분야로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 가져와 왔는데 지금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약간 이런 움직임이라서 그렇다고 내가 화장품이나 게임이나 혹은 뭐 모르는 섹터 요런 거를 노리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맞아. 벌자고 갑자기 다른 분야 뛰어들어가지고 실리콘투 막 상따할 맞아. 수도 없는 거고 맞아. 그래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홀드하고 있긴 한데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재미는 없고 그렇다고 막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빠지고 있을 때 하나도 비중 조절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산업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저는 사실 반도체 여기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서 줄까 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회를 줬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에서 뭐 넘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AI로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되고 온디바이스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모멘텀들 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HBM이 지금 막 다 공급이 다 돼서 막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온 대로 지금 계속 다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황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뭐 기대감들도 좀 선반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좀 쉬어가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손바뀜이 나오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다졌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정 구간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건 산업 공부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공부가 제가 변압기 떨어질 때 제가 부정적인 얘기 했나요? 산업을 공부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 고점에서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떨어지면 저 완전 역적되거든요. 제가 지금 JYP 욕을 먹지만 JYP 2년 전으로 이런 우리 클로징벨 보셨던 분들 제가 6만원부터 13만원 갔을 때 오. 그때 변압번호가 아니라 그래. 엔터 번호. 엔터번호였어요.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근데 물론 그때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힘들어 지금 맨날 저희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많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전제는 실내에서 나와줘야 이 주목도 되고. 안에서도 핵심 코어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XL 같은 거 꼭대기 잡았다고 떨어진다고 뭐라 하시면 그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뭐 IP 반도체이긴 좀 하지만 그건 26년, 27년 걸 땡겨왔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켓 쪽에서 리노고업이 물렸다. 이런 거는 눌리면 사야죠. 갖고 있으면 되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정말 영역이 많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무 답이 없는 거를 골랐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내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르게 정리하고 더 좋은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죠. 그런 판단이 든다면.
늦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의사결정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돼요. 대신에 이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손절에 대해서 좀만 시간 쓸게요. 손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손절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나의 투자 방식이 틀린 거예요. 손절이라는 건 내 의사결정은 변동성 안에서 주식에서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100% 올바른 투자에서 맥점만 잡아가지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끊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손실의 복리화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투자하는 그 방식 자체가 저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라인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려면은 내가 잘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은 잘 이렇게 좀 깊게 해주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공부를 해야지 그 포트 믹스가 와 닿아요. 오늘 아까 제가 35% 현금을 줄이면서 강조한 게 실적 중시 인플레 파이팅 기업 밸류업 했지만은 네. 기업 밸류업하고 실적 중시 합해서 38%고 반도체나 AI 쪽이 27%거든요. 이게 굉장히 밸런스 있게 한 거잖아요. 아까 맞아요. 만약에 밸런스 있게 하는데 이쪽이 많이 빠졌다 반도체가 내가 이거 줄이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삼성전자 살 것이냐, 하이닉스 살 것이냐, 어느 소재를 살 것이냐 그런 거에 머리를 굴리려면은 저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공부를 해야지 이게 대응이 나오는 거가 되는 거지요.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상한가 따라잡는 거 이런 것도 가끔은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리콘투 상한가 갔을 때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백날 모의포트 주고 뭐 해도 사항이 없어. 그 반도체도 나쁜 게 아닌 게 아까 한 거 잠깐 말씀드린 반도체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트렌드 포스가 반도체 가격 상승률을 높였어요. 네. 이게 지난주 높인 게 아니고 이번 주 높였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거잖아요. 후자가 삼성후자. 어쩌고저쩌고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포기 안 해. 그리고 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계속 이거 할 거야. 네. 그러면 반도체에서 HBM 채용 늘어나니까 요 쇼트치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쪽에 캐파를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디램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네. 후자가 지금 바로 안 되고 자꾸 미뤄지면은 그쵸. 그 시점이 2분기에 반도체 가격 15% 20%로 확인이 안 되고 3분기에 이게 미뤄질 수 있다는 거지 흐름이 바뀐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길게 얘기할 것 같지만 알아듣시면 알아듣실 텐데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평상시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15분 정도. 네, 18분 지나고 있죠. 시간 항상 모자란다고 제가 얘기했죠. 항상. 오늘 할 말 없으시다고 했는데. 오늘 많이 좀 크다. 미안해. 알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채팅창에 초보들만 요 방송 보지 고수들은 안 본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하셨. 고수분들 진짜 많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수분들은 뭐 봐요? 진짜 궁금해서. 고수들은 안 봐요. 안 봐요? 네. 그래도 가끔 봐요.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들은 방송을 안 봐요. 안 보지. 제 주변의 그 시간이 트레이더들은 그 방송 볼 시간이 시간이 어딨어요? 없어. 자기가 뉴스 보고 자기 거 정리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에 제가 애널리스트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볼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보느냐면 주말에 한 번 봐요. 아니면 장 끝나고 이제 머리 풀라고 봐요. 3시 반 이후에. 장 중에 시간 없어요. 일하기 바쁜데. 그게 정상이에요. 3시 반 이후면 딱 저희 시간인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또 어디 업체 방문하니까 평상시에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제가 좋아했거든요. 명민준 씨. 그래서 9월달 우리 조인하기 전부터 가끔 보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베스트야.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른 방송을 안 보냐면은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철칙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요즘에 이제 뭐 약간 저 쓰는 것 때문에 저의 생활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하루 왼종일 바빠요. 왜냐면 뉴스도 계속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하면 거기서 왜 틀렸는지 또 고민해야 되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막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산업 어떤 거 볼지 차트도 돌려봐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쪽에서도 항상 말씀드린 게 투자를 잘하면 저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잘한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네. 본인이 해나가기 시작해야지 데이터가 쌓여요. 네. 그게 다른 사람 말 듣고 선택을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댓글을 쓰고 가끔 화를 내고 뭐 개인 블로그가 됐다 네. 이거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그거에 디펜던트 해가지고 네. 50, 80% 이건 안 되겠지. 80%는 진짜 안 돼. 30% 정도. 30%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19분 지나가고 있어서 컬컬컬로 넘어가야 됩니다. 호돌이님이 네. 아까 고수는 명앵커 너 떠드는 거 왜 보고 있겠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고수는 재밌지. 진짜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모릅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또 네. 저희가 또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같이 또 네. 이제 넋두리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콸콸콸 종목. 진짜 고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콸콸콸은 챙겨보더라. 아, 이건 봐야 돼요. 먹을 건 맞아. 있더라. 네. 아, 가보자. 자, 고수님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아 젊었다. 자,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LNF입니다. 평단가는 19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약 20%인데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LNF가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고 테슬라나 LG 엔솔 매출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매출처 다변화와 LFP 배터리 진출로 제품도 다양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수십조 수주 공시에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더니 역시나 이번 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이 바닥이라고 보고 홀딩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과감하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 종목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LNF를 15,000원. 먼저 쳐봤더니 일단 핫한 종목임은 틀림없다. 일주일간 650 3개. 이거 진짜 많은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뭐 한 10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네. 확실한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실적인데 실적이 실적. 뭐 전분기보다는 조금 적자의 폭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자라는 거. 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지만 리포트를 보면은 뭐 적자인 듯 상관이 없습니다. 업황 둔하기 그래도 선택을 받는 이유 그리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 중이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뭐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라는 긍정적인 제목의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 리포트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그먼트의 분화라고 쓰셨는데 양극재 업체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는데 다만 호황기에는 양극재 투자 논법이 양, 규모로 결정이 됐다면 지금은 불황기이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게 가능한 시기이다. 이 회사는 뭐 하이니켈 기반으로 고객사 설득하는 과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제부터 추가 수주 확보 시에는 주가가 업사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업사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봤더니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었지만 임원들은 스톡옵션 그렇지. 행사에 나와야지. 한숨을 쉬면서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기사가 5월 10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는 1주 다 무너졌고 월 여기 지금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네. 13만 7천 원 지켜내지 못하면 8만 원까지도 열지 않나 하면서 LNF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LNF? 저게 무슨 뜻일까요? LNF. 저게 뭐야? F. 그거 뭘까? 그래. 쉬어. 잘했다. 누나. 이제 수고했어. 누나 쉬어야지. 수고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LNF.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아니요,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이 좀 말을 낀 게 저 보시면은 리포트 엄청 뽑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별거 없어. 똑같은 거. 근데 이거는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똑같은 거였고 이거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요. 올해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올해 가이던스를 높였다. 근데 이제 출하량을 원래는 -3에서 -5% 작년 대비했을 때
이번에는 부호가 바뀌었네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적자가 다 컨센서스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적자가 2분기 줍니다. 네. 1분기 재고 뭐 많았는데 많이 줄어서 2분기 주는 거고요. 빠른 사람은 3분기, 보통은 4분기부터 나와요. 4분기부터 흑자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돼도요. 내년도 넘버가 차가 커. 그러니까 내년 넘버는 PER로 누구는 30배, 모른다는 거죠. 누구는 60배. 네. 그러니까 내년 숫자 갖고 까리까리 하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19만 원, 20만 원, 20몇만 원 목표 주가인데 그게 어디냐? 26년도 PER이나 EBB 따로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20만 원, 25만 원 가고 한 1년 정도 놔두고 1년이 아니면은 좀 당분간이 누구는 상반기, 누구는 연말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출하량이 는다는 거는 금전적인 거예요. 얘네가 다른 양극재보다는 그 테슬라라든지 그 받는 거 하이니켈 이런 것들이 리스타킹 재고를 좀 땡기려고 하는 고객사의 느낌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출하량의 전망을 높이면 좋은데 밸류에이션 와이즈 아직은 편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올 가을이나 내년도 됐을 때 내후년 걸 땡겨서 하면은 20만 원, 25만 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을 하시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결국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것만 확인을 해도 센티적으로는 주가는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 아까 뭐 삼성 SDI가 먼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양극재에서 찾는다면은 밸류가 내년에 만약에 20배, 30배면은 밸류가 싸질 수 있지만 주가가 여기서 한 10% 더 빠지면요. 내년도 넘버가 만약 흑자되는 올해 4분기 흑자가 되면은 내년 넘버로 기준으로 하면은 더 안 내려가는 구간에 진입해요. 대충 한 10% 가면. 네네. 내년 넘버로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를 기회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한 10월 달 되면 흑자가 전환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남아있어요. 한 4개월 남았는데 흑자 전환 가능한데 더 빠지면 내년 넘버가 많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은 그거 좀 고민이 되지만 너무 많지 않으면 약간 버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하창원 본부장님 기술적 분석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차트 한 번만 봐주신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지어내진 않으니까.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은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12만 7천 원대, 8천 원대인데 그 라인에서 이제 은근슬쩍 좀 저점이 어쨌든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해당 부분이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 가격대에서는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네. 관심 없는데도 계속 모으는 사람들이 이 가격은 정말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수급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간도 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가 깨지면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여기가 깨지면 비중은 꼭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홀딩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수렴 이후에 한번 발산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윗라인에서 뭔가 이 첫 번째 역배열이 나왔잖아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그래서 주봉상 역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60선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밑라인 깨지면은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역배열 수준이니까 여기 이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주봉이니까 한 주당 하나씩 떨어지니까 아직 한참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민트한테 2차 전지가 달렸다. 달려있나요? 근데 왠지 살짝. 모르게 바닥은 네. 확인을 뭐 좀 더 내려가더라도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걸리겠지. 주가가 뭐 10% 20% 올라갈 때는. 네. 얘네는 LG엔솔이나 테슬라와의 주가 상승 하락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과거에는 테슬라하고 관계가 많았죠. 그렇죠. 그쵸. 근데 네, 요즘은 매출이 뭐 딱히 그런 것도 같지가 요즘 좀 않아가지고. 센티엔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기차 쪽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쪽이 뜬 거지 사실 본업으로 들어가면은 뭐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P나 Q 항상 그 산업이 더 좋아지려면 P든지 Q든지 뭔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확실하게 딱 이게 누가 봐도 이제는 전기차 사야지 약간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진짜 높아진다거나 근데 가격 높으면 안 사겠죠. 가격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P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Q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게 뭐 산업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맛동산 있어요? 맛동산이 맛동산 아니고 알비아. 아침에 정신없다. 뉴스룸 있어요?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월요일 얘기하고 자꾸 다른 데서도 여기 나오는데 우리 오프닝에서 서진 시스템 그 중단됐잖아요. 네. 그 이제 분할한다고 그거 했다가 댓글 다셨잖아요. 댓글 달았지. 네. 근데 설명을 자꾸 해달라 그래갖고 간단히 해줬는데 없으면 오래 가면 되지. 그거 하지 좀 않으니까. 설명하기 좀 기니까. 월요일 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5월 10일 금요일까지 네. 또 한 주 동안의 연휴를 쉬고 온 하루 일주일이 다이나믹하게 맞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 3프로 머니 채널에 올라가는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주말 푹 쉬고 네. 월요일 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은 또 연휴니까 연휴가 아니죠. 맞죠. 중간에 하루 쉬는 날이니까요.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 전략은 또 월요일에 같이 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